흔히들 직관이라고 하면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차르트, 아인슈타인과 같은 비범한 사람들만이 가진 번뜩이는 영감 혹은 천재성을 떠올립니다. 과거 수많은 천재들은 우주와 신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하며 자신의 노력이 아닌 무언가 떠오르는 것을 받거나 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가진 직관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직관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직관력을 통해 우리 삶에 생겨나는 사건의 이유와 그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워줄 책, 직관력은 어떻게 발휘하는가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런 적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며칠 내내 생각을 곱씹다가 어느 날 문득 해결책이 떠오른 적 말이에요. 사전에서 직관이란 판단이나 추론과 같은 단계적인 의식적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본질을 바로 파악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최선의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이 올 때 우리는 정보나 지식을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 직관이 필요한데, 직관은 내면에서 오는 메시지, 인간의 감각과 오성이 아닌 우주의 에너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직관적 지능은 수많은 에너지들 중 최상위의 에너지이자 극도로 섬세한 우주의 에너지이며 우주의 법칙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직관적 지능을 얻기 위해서 비물질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며 지성이 아닌 영혼으로 사고하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지구상에는 물리적인 법칙과 정신적인 법칙이 있는데, 물리적 법칙은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이나 지렛대의 원리와 같은 것들이며, 이 책은 정신적인 법칙을 다룹니다. 우주는 수많은 법칙들로 짜인 네트워크다. 일정한 법칙에 따라 흘러간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자연입니다. 물의 순환, 낮과 밤의 주기, 밀물과 썰물의 주기, 식물의 생장. 인간인 우리는 호흡을 통해 자율신경이 조절되며 땀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법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관찰함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우리 각각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일상의 사건을 통해 인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에너지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각각 다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육체와 생각과 마음으로 느끼는 정신적인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물질적인 부분들, 즉 영혼과 정신은 우리의 인성을 형성합니다. 감정이나 느낌, 직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의 중심부를 가리킵니다. 중심을 잃다 혹은 중심을 잡아야 한다라는 말도 아무런 이유 없이 나온 말이 아닌 셈이죠. 실제로 횡격막 바로 아래 배꼽 위쪽에 신경 조직이 뭉쳐져 있는 곳이 있는데 이를 복강신경총 또는 복강신경얼개라고 부릅니다. 신경학자이자 컬럼비아 대학 해부 및 세포 생물학과장인 마이클 거쇼는 1965년에 우리의 뱃속에 뇌가 있으며 인간의 내장은 수억 개의 신경세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복강신경총에 척추 전체보다 더 많은 뉴런이 집중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뱃속의 뇌에서 감정의 변화에 따라 방출되는 수많은 신경 물질들이 합성, 저장되고 방출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 다른 학자들도 이 연구 결과를 인정하며 세계 곳곳에서 세컨드 브레인, 즉 제2의 뇌에 대해 앞다퉈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뱃속의 뇌의 세포 형태, 작용 물질 등이 두뇌가 지닌 것들과 같다고 밝혀졌습니다. 배에서부터 두뇌까지 혹은 두뇌에서 배로 이어지는 신경삭시 여러 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말했던 마음 가는 곳으로 가라, 마음의 결정을 따르라 말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죠. 우리는 직관이 나오는 우주의 법칙, 즉 자연의 법칙들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공공연히 이 자연의 법칙을 알고 있지만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우연한 일이 정말 우연일까요?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우연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다고 말입니다. 모든 우연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과제이거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슈바이처 박사는 우연이란 신이 우리에게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말을 걸어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손해를 보기도 하며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난다, 이런 말은 언제부터 사용된 걸까요?
나쁜 짓을 했거나 평판이 나쁜 사람이 고통을 겪을 때 우리는 역시 하늘은 살아있어와 같이 은연중에 자연의 법칙을 인지합니다. 근데 이 인과율의 법칙이 남이 아닌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어떨까요? 누군가에게 일어날 때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기에게 일어난 고난이나 고통은 인과율로 적용하여 피해의식이나 억울함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보통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늘도 무심하지와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통이 과거에 우리가 했던 행동과 생각들에 대한 결과이며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자기 자신임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속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앞으로 얼마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분명 일정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과율의 주장이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선의를 베풀다가 쓰라린 아픔으로 돌아오는 경험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말합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구의 잘못인지 따지려는 태도를 버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자세를 지니라고 말이죠. 인생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 배울 수 있는 건 꾸준히 배우며 나아갈 때 자연스레 주변 사건들의 지닌 의미를 직관적으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법칙은 공명의 법칙인데 우리가 아 하고 외치면 아 하고 메아리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안에 뭔가 있으면 외부에 뭔가에 공명하며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때 거울에는 자신의 행동 양식과 같은 상이 비칠 수도 정반대의 상이 비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주부가 자기 딸 방에는 잡동사니들이 많이 널려 있어서 정리를 하라고 매일 딸에게 야단치는데 그 버릇이 안 고쳐진다고 말합니다. 딸은 너무 지저분한데 엄마는 깔끔 청결한 반대 성향이 있었던 것이죠. 왜 깔끔한 그녀에게 이런 딸이 있었던 걸까요? 엄마 안의 깔끔함에 대한 집착이 딸 안의 지저분함과 공명했던 것일까요? 다른 이들의 약점이 더 눈에 잘 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 친구가 좋아하는 사람이 왜 나한테는 거슬릴까요? 내 눈에 거슬리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이렇게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약점이나 강점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이 우리 눈에 거슬릴 때 우리는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고 자신의 행동 양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법칙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거울을 자세히 관찰하게 되면 자기 인식의 문이 열리는데 자신의 성격상 특징과 행동 양식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약점을 없애도록 자극을 줍니다. 이걸 통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더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어 조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연구하다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법칙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건들의 의미를 해석하고 거기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왜? 라는 의문의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법칙들을 기초로 직관적 지능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일기쓰기는 영혼의 질서를 잡아준다. 일기쓰기는 매우 효과적인 묵상법으로 신과 대화를 나누는 방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자신의 생각의 흐름, 감정, 아이디어 등을 종이에 남겨두어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무엇이 마음에 걸리고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지 기록하고 다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일기를 통해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데 자신의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자신이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지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하루를 다양한 시각에서 되돌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신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자는 일기 쓸 때 3가지 기준으로 구분하여 쓰라고 말합니다. 첫째, 감사하며 되돌아보기인데요. 일기를 쓸 때 맨 첫 단어를 항상 감사한다로 써보는 거예요. 그날 일어난 사건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하루를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떠올리며 최대한 감사를 지닌 자세로 자연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일어난 사건의 의미와 자신이 드러낸 강점과 약점을 떠올리며 당신을 비춰준 거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오늘 당신에게 에너지를 더해준 것과 앗아간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감정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둘째, 소원과 계획을 적어보기이며 셋째, 떠오르는 질문을 기록하기입니다. 이 책이 나온 지 10년도 넘었더라고요.
오래된 책인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이야기가 많고 끌어당김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자연의 법칙, 보이지 않는 우주의 에너지와 직관 등 저자의 통찰력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깨달음을 안겨주는 책입니다. 여러 번 읽을 정도의 소장 가치가 충분한 책이라 평소에 직관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 통찰력을 가지고 싶으신 분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